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금요일 1교시 제자백과 연구 2에 해당하는 녹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정리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맹자, 또 그다음에 이제 맹자와 거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율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공자의 전망은 이상적이었다. 훌륭한 통치는 유능한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때때로 논어는 그러한 개선의 기회가 드물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자기 수양이라는 주제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으로 도덕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관리를 선발하는 중국 과거 시험 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수나라 때 시작되어 청청나라 때까지 실시된 이 제도는 유교 문헌에 근거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발했다. 고전 문헌의 밝은 학자가 또한 훌륭한 정부의 윤리적으로 숙련된 관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유학자들은 어느 정도 실용적이었지만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이 사회에 더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자기 수양은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유학자의 희망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맹자와 순자는 수양을 위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민했다. 그들은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능력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나 기반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맹자는 인간은 연민을 느끼는 본성을 지닌다고 믿었다. 심지어 악의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행동은 본래 지닌 측은한 마음심을 기르지 못한 결과였다. 순자는 개인이 저절로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통치자가 수립한 인간 행위에 대한 규준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도덕적인 통치가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인간 본성과 수양에 대한 그들의 논쟁은 다른 사상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견해와 연관된다. 이러한 논쟁과 뒤이은 긴장감은 이후 수년간 중국에서 도덕성과 통치, 사회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유가 철학은 관계적 자아라는 독특한 개념을 주장한다. 관계적 자아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특수한 인간 공동체 내에 자리하며 그 안에서 영향력을 갖는다. 그래서 배움이 위치하는 맥락에 주목한다. 유가 사상가인 맹자와 순자와 관련된 문헌에서 사회제도의 본질과 이 제도를 통해 보급된 관습과 이상은 상당히 중요했다. 맹자와 순자 사이의 논쟁으로 형성된 유가의 주제는 비교 철학의 최근 논쟁에서 주목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인격 형성, 도덕 심리학의 쟁점, 도덕적 삶에서 관계의 중심 역할, 도덕성 개발의 점진적 특성, 개인의 발전과 사회정치적 진보의 통합적 특성 등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두 문헌의 핵심 주제를 지난 50년 동안 발굴된 동시대 문헌들에서 드러난 다양한 관점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어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통찰력을 논의하겠다. 맹자 서남의 배양.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사의 가르침을 이은 모범적인 유학자로 도덕적 가르침의 전형인 맹모삼천이란 일화로 유명하다. 또한 공자의 사상이 자주 언급되는 맹자의 저자이기도 하다. 저자 문제와 맹자 삶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과 자비로운 통치 인정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에서 유가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짧고 간결한 구절이 인간의 선함에 대한 철학을 담아낸다. 인간 본성은 선하다. 성선 맹자의 입장을 드러낸 이 진술은 제자인 공도자와의 대화에서 나온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상충하는 견해가 제시된다. 자사에 대해서는 윈치 첸, ASOURCBOK, 1963A, p. 49 참조, 맹모 3001화는 유향의 열여전에 나온다. 키니, 엑셈플레리오멘, 2014, 18?
20. 은 2006, 96, 97 참조. 유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는 로 2014 참조. 맹자는 유교 경전의 사서 가운데 하나다. 사서는 신유학자 조희가 수립했으며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 그것으로 과거 시험의 핵심 과목이었다. 공도자가 말했다. 고자는 인간 본성에는 선함도 악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 본성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으니 문왕과 무왕 같은 성군이 일어나면 백성이 선함을 좋아하고 유왕과 여왕 같은 폭군이 일어나면 백성이 잔인함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를 임금으로 두었는데도 동생 상이 나왔고 고수를 아버지로 두었는데도 순이 나왔으며 주를 형의 아들로 두고 또 임금으로 두었는데도 위자 기와 왕자 비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제자 공도자의 그 인간 본성에 대한 그 대화는 맹자 성선설을 우리가 정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서 뭐 개괄적으로 이 맹자와 순자를 비교했는데 요 화면에서 보는 맹자는 인간을 연민을 느끼는 본성,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측은지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맹자는 사람이 누구나 다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엉금엉금 멋모르고 기어간다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은 깜짝 놀라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를 알아서도 아니고 남들한테 그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맹자는 이거를 100% 확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순자가 볼 때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 개개 내부에 있다고 치더라도 후천적으로 어떤 계기라든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습득된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맹자와 순자의 철학이 보통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내향성의 철학, 외향성의 철학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구분을 합니다. 당연히 내향성은 이제 우리 심성에 내재된 사덕, 맹자 철학은 뭐 뒤에 좀 길게 나옵니다만은 쉽게 설명하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천리를 마음속에 내재된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사덕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상적으로는 사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에 측은지심, 이게 사단의 첫 번째죠. 측은지심이 드러나고 의라고 하는 도덕성에서 수호지심, 예라는 도덕성에서 공경지심 혹은 사양지심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를 다 맹자는 씁니다. 맹자는 이거 사양이란 말하고 공경을 번갈아 가며 쓰죠. 그러니까 지라는 덕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이지심을 갖고 있다. 참 논란이 될 만한 얘기죠. 그렇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뒤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순자는 개인이 저절로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라고 그러는데 순자는 이제 성왕이라고 그러죠. 성왕이 법처럼 그러니까 성문화한 예에 의거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동서철학 얘기할 때 유가철학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관계라고 그랬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 뭐 대표적으로 유교에서는 자아라는 개념, 개성, 주관, 개인 이런 관념이 아주 취약하죠. 왜요? 늘 연관짓잖아요. 가족하고 연결되고 집단이나 사회, 국가에 다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짓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명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노자나 장자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그런 윤리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오히려 번뇌를 사회적인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그래서 더 오히려 부정하고 그러죠. 그게 무명론이에요. 예. 여기 고자의 그 예문 우리가 원문으로 잠깐 보는데 여기 나오는 게 다 우리 그 뭐죠? 중세철학연구에서 그 나왔던 인물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나오죠. 예. 공도자는 맹자의 뭐 제자입니다. 예. 고자는 맹자 제자는 아니고 약간은 문과계통의 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맹자에는 고자 편이 따로 있죠. 상하편, 부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자는 기본적으로 성은 선악을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맹자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 공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확인하는 질문을 맹자한테 하고 맹자의 변론이 이제 현행본 맹자책에 실려 있는 거죠. 고자가 말하기를 성무선 무불선. 고자는 말하기를 성은 선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고 하고 호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은 선할 수도 있고 불선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문왕과 무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고 유왕과 여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난폭함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며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유성선, 본성이 선한 사람이 있고 본성이 불선한 사람이 있어서 이 때문에 요임금이 군주인데도 상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요임금의 아들이 이제 용렬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많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고수로서 아버지를 삼은 순이죠. 예. 그러니까 고수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이복동생하고 모함해서 순을 해치려고 했던 그런 고수를 아버지로 두었는데도 순임금이 있으며 그 다음에 주임금을 형의 아들 다시 말하면 조카로 두었는데도 조카로 두고 또한 군주로 삼았는데도 미자 계라는 공자가 논어에서 은나라 마렵의 3인을 제시하죠. 예. 미자 기자는 뭐예요? 그 주임금의 숙부고 비가는 이제 이복형인데 어쨌든 이 폭군 밑에서 가난하다가 다 죽거나 수모를 당하죠. 예. 미자계가 있고 또 왕자 비간이 있다. 예. 얘기를 잘못했구나. 미자나 왕자는 숙부죠. 주임금한테.
그 다음에 기자가 이북형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본성이 선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저들은 모두 비어있까? 잘못된 것입니까? 네, 여기 좀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예요? 고자는 태어날 때 선함과 악함이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수지 비유에도 나올 텐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그 본성은 선해질 수도 있고 불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 같은 성군이 출현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거를 본보기로 선한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고, 유왕과 여왕, 우리 보통 폭군을 할 때 하나라의 걸왕, 은나라 마렵의 폭군 주임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서주시대 말에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왕 때 이제 서주가 망하고 이제 동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걸주는 이제 폭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왕과 유왕. 근데 여유라고 발음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왕이 유왕보다는 여왕이 유왕이 할아버지 뻘일 거예요. 예. 먼저는 시대선으로 하면 여유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고전에서 보면 유여라고 발음하는 걸 보면 아마 고대 발음의 흐름상 그렇지 않은가 추측한데 그렇습니다. 이 두 왕은 물론 뭐 유왕은 포사라는 애첩에 빠진 그 포사를 웃기게 하기 위해서 뭐 비단을 찍고 뭐 봉화놀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에 뭐 천금매소라고 하는 천금으로 웃음을 샀다는 애첩의 그 고사의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유왕이죠. 예. 걸주에 비하면 용렬한 왕의 대표적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군이나 성왕에 대비돼서 나열되는 4명으로 얘기할 때 이 4명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태어날 때 아예 선한 놈, 악한 놈이 구분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성선, 유성불선은 뭐냐면 본성적으로 선과 불선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임금 같은 사람은 성운이지만 아들인 상은 불선한 사람이고, 고수라는 그러니까 순임금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장님 고수는 악한 사람이다. 또 주임금은 악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 숙부가 되는 미자라든가 미자계라든가 왕자 비가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성선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거냐, 이런 반론이에요. 맹자 반론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쭉 읽어 나가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자왈, 고자왈, 성무선무부선야, 호괄, 성가이위선, 가이위부선, 시고문무흥, 칭민로선, 유, 흥, 칭민호포, 호괄, 유성선, 유성부선, 시고이요위군 이유상, 이, 위부 이유순, 이주이형지자, 차이위군, 이유미작의 왕자비간, 금월 성선, 연칙픽에 비어 맹자의 이 대화와 다른 대화들에는 어떻게 선함이 인간의 본성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있다. 번역자들은 자주 본성을 본질적 내재적 또는 타고난의 의미로 이해하고는 선함을 인간이 타고난 경향이나 성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말이 맹자에서는 특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적 내추럴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맹자에게 인간 본성은 선하다는 말은 다음을 함축한다. 선함은 일종의 인간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간 본성이 되고 아마도 이것이 인간의 독특성이다. 이런 해석은
본질주의를 피하면서 인간 본성의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관되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해준다. 그렇다면 본성 선과 선함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맹자의 견해와 유가 사상사에서의 그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화에서 제시된 인간 본성에 대한 상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입장에 대한 그레이엄의 주의 깊은 설명을 참조하라. 도덕성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아니다. 인간 본성은 자연적으로 선함을 지향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선함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차례로 각 견해를 검토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철학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가져보자. 문헌의 문제. 맹자와 순자가 나온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다고 추측되는 곽점 죽간본에 비추어 볼 때 그 논쟁은 매우 흥미롭다. 이 문헌은 호북 성곽점 곽점 무덤에서 1993년에 발굴되었다. 기원전 300년경의 문헌에는 노자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유가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유가 문헌은 공자의 손자이자 맹자의 스승으로 알려진 자사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되지만 곽점본에서 다뤄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맹자의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골디는 이러한 견해에 도전한다. 2115 N8 참조. 이 장에서의 논의는 곽점본의 일부 견해가 순자의 견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도덕성은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부분이 아니다. 고자고자와 맹자의 견해 차이는 크게 두 가지 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함은 인간 본성에 주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여기서 주어진이라는 말은 준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쓴 것이다. 여기서 주어진은 주어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또한 인간이 선을 행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단정적으로 사용된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 맹자와 고자의 대화는 두 가지 비유를 이끌어낸다. 첫 번째로 맹자는 다음과 같이 고자의 입장을 제시한다. 잔과 그릇은 버드나무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지만 버드나무로 만들 수 있다. 유사하게 인자함인과 도덕적 정의의 두 인간이 형성한 것이지 본성에 부여되지 않았고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자와 맹자는 선함의 근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럼에도 고자는 인자함과 도덕적 정의가 인간의 선함을 구성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맹자는 이러한 비유를 일축하고 토론은 고자가 말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간다. 본성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다. 맹자는 이 점에 대해 고자에게 동의하면서도 물은 아래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비유를 확장한다. 이런 이유로 인간의 행위와 결정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을지라도 자연적으로 선함을 향한다. 그래서 도덕적 수양은 이러한 시초의 경향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개념에 대한 맹자의 핵심 주장이다. 고자의 성장 배경과 인간관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신광나이는 이에 대해 자신의 철학적 입장과 관련해 논의한다. 그는 맹자와 고자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한다. 아이비드 87, 94. 그레이엄은 관자계에서 건너뛰죠. AI가 제가 통제를 아직 못하는데 좀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정의와 그것이 본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졌는가 아닌가에 주목한다. 고자의 입장은 인자함은 내적 내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형제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정의는 외적외이다. 나이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란 말은 의에 대한 고자의 관점에 가장 적합하다. 의는 논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였고 맹자와 순자에서도 다양한 용례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논의에선 이 말을 한 가지 용어로 번역하지 않을 작정이다. 대신 여러 사상가가 제시한 다양한 의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맹자가 전하는 고자의 견해에 따르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의는 아니고 오직 인만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시대에 제기된 본성에 대한 관점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주장은 또한 곽점본 어총 1어총에서도 표현된다. 이는 인간에게서 생겨났지만 의는 도에서 생겨났다. 하나는 안에서 생겨났고 다른 것은 밖에서 생겨났다. 인생어인, 의생어도, 혹생어내, 혹생어외 어총 1에 나온 이 말은 맹자를 제외하고 고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독립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성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견해는 대부분이 맹자와 순자의 논쟁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더 폭넓은 논쟁이 있었다. 이런 배경은 본성에 관한 육아 논쟁에서 논점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곽점본의 일부는 고자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고자의 견해에 동조했던 사람이 썼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인만이 인간 조건의 일부로 주어진다는 관점과 달리 맹자는 의도 내적이라고 주장한다. 곽점본 성자명 출도 이런 견해를 보여준다. 맹자에서는 인과 의 모두 배우기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을 드러내고 연장자에 대한 존중은 의를 드러낸다. 맹자는 의가 내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올바름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양심처럼 기능하는 내적 도덕심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적절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자와 맹자가 의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성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그의 철학에서 의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다. 현대의 논의에서 맹자의 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올바른 일에 대한 동기부여, 사람의 기질 혹은 도덕적 암과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의 기질로 인해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난 의에 대한 알을 포함해서 말이다. 김충충은 이것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맹자와 고자의 결정적 차이점이라는 널리 알려진 견해에 도전한다. 충은 맹자가 고자를 반박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맹자의 내재성에 대한 논의는 관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자는 이 논의를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성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도덕적 근본과 그 근본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문제에서 맹자와 고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공손추 상공손축상 2장에서 맹자는 고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제 생물학적으로까지 선하다, 이런 주장을 맹자가 폈다고 그러면 자기 모순이 되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맹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경향성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이 후천적으로 이제 선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고자와 이 맹자도 나오는데요. 고자는 뭐냐면 시근이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은 사람의 내적 동기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에서 상사에게 예를 표하거나 군주에게 굽신된다거나 어른을 공경하는, 이거는 고자가 볼 때는 사회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내재적인 덕목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인내의외설이라고 해서, 이는 안에 있고 고자 약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논의를 보면 이 고자가 말하는 사회적인 정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 아니냐. 근데 맹자는 의가 뭐예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수호지심이거든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확충하면 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적 도덕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대응보다는. 고자가 말했다. 교리적 가르침원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심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계에서 구하지 말라. 고자왈, 부득어언, 물구어심, 부득어심, 물구어기. 이에 대해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마음에서 얻지 못한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교리적 가르침에서 얻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득어심, 물구어기, 가, 부득어언, 물구어심, 부가. 도덕적 지침의 근본에 대한 고자의 진술에는 두 가지 관련된 주장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지침을 교리적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 안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그 지침을 마음에서 찾을 수 없다면 기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맹자는 첫 번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맹자에게 도덕적 지침은 근본적이고 본성적으로 주어진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자의 두 번째 주장에는 동의한다. 마음이 기를 배양하고 통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도덕적 지침을 찾을 수 없다면 기에도 그것을 둘 자리는 없다. 앨런 결국은 고자와 엇갈리는 게 뭐냐면 수양을 통해서 본래의 자연적인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맹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 이 기운을 충분히 의지로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호연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를 통제하고 잘 배양을 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맹자의 기본적인 학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론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맹자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마음은 윤리적 방향성을 갖는데 이것이 자기 반성을 통해 윤리적 지침을 얻도록 한다. 이 견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선함과 반성 능력을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또 다른 견해는 내적인 것을 타고난 기질로 여긴다. 이는 맹자 철학을 덕에 근거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해석이다. 고자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맹자는 인간 본성은 선하다는 입장을 다듬고 되풀이한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어떤 도덕적 근본은 인간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논쟁의 핵심은 본래의 본성에 대한 단순한 트집 잡기를 넘어서 보다 의미 있는 윤리적 근본에 대한 탐구와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있다. 골디는 곽정본이 고자와 유사한 견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자의 견해보다는 맹자의 견해가 비정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행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 교리적 가르침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대화는 맹자와 묵가인 이자이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화는 맹자가 이자에 일관되지 못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묵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부모의 장례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자는 자신을 변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자가 말했다. 유자의 도에 따르면 옛사람이 백성을 대하기를 어린아이를 돌보듯 한다고 했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베풀문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자왈, 유자지도, 고지인 약보적자, 차원하위야, 지치기 위해 무차등, 시유친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동아시아 학자들보다는 사회학적으로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 좀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 견해에는 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육아하면 맹자가 정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학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정리라고 하는 근원이 이제 맹자가 강조한 성선설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현대학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전공자들은 오히려 순자가 공자의 학설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근데 그 93년도에 발견된, 그다음에 70년대에 발견된 그 백서 자료나 90년대에 발견된 주간 자료에 나오는 대체로 16가지 정도, 여기 몇 가지가 나왔죠. 총서 1, 뭐 성자 명출, 이라는 그 문헌, 여러분들 오행편이라는 것도 이 6.25 자료의 하나라고 그랬죠.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시대적으로는요, 공자와 맹자 즈음까지의 성립된 유학자들의 논문, 넓게 말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그 글이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맹자의 선배도 있을 것이고 동시대 학자가 쓴 내용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공자의 거의 논어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가족주의적인, 여기 아까 그 얘기는 했잖아요. 관계적인 자아. 그러니까 자아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나, 뭐 형제와 나, 어른과 나, 군주와 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묵가 집단이 전국시대에 그 뭐예요? 천하의 여론을 양분하고 묵가와 오히려 양분했던 한파는 뭐예요? 개인주의를 주장하던 도가계열 양주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가족주의나 개인주의, 그러니까 가족주의, 뭐죠? 가족주의보다는 한 계열은 개인주의, 한 계열은 집단주의적인 경향성이 사회 여론을 양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대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서는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로 넘어간, 이게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주의의 틀 안에서 있었던 이런 논의라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맹자와 맹목적으로 논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맹자는 아직도 어떤 개인의 도덕성과 어떤 가족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고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정의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봅시죠. 사회적인, 우리가 윤리학적으로는 사회적인 양심이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해체되고 집단, 사회, 국가로 진행되는 역사 단계에서 보면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조약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나 성문법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그거 뭐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그 잠깐 외출했다가 오면서 저희 아파트 앞뒤에 수많이 쌓여있는 꽁초, 수시로 하루에 한 번은 뭐죠? 계단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지 마시고 뭐 노약자들은 해롭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서 피지 않겠어요? 근데 뭐 하얘요. 예. 그거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정리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 예. 그러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요? 참 이게 2500년 전에 그 고민이나
오늘날의 고민이나 반복되는 고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논쟁인데 이지라는 학자겠죠. 예. 문과의 그 이지인데 이지가 맹자와 면담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거부하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고 그 얘기를 또 전해 들은 이지. 그 이자라고 맹자가 하는 거 보면 맹자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선생 자자를 붙여준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과의 학자는 분명한데 문과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겸해잖아요. 겸해의 기본 원리는 내 자식 남의 자식, 내 부모 남의 부모를 그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교리잖아요. 그다음에 더더욱이 이제 문과가 육아 그러니까 맹자는 어때요? 이제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애부터 사랑하고 남의 집 어린애 사랑하고 우리 먼 우리 부모 먼저 봉양하고 남의 부모 봉양한다. 또 맹자의 또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친친,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민, 일반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아낀다. 이렇게 공자가 말한 우리 우리의 먼저 우리 부모 먼저 그 다음에 남의 자식 남의 부모에게 사랑이 미치고 맹자식으로 말하는 친친 인민 애물의 단계 이거를 육아적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방법적 차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평등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가의 겸해와는 완전히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묵가를 이렇게 금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육아 차이점은 뭐냐면 묵가는 겸해를 하면서 동시에 절장을 주장해요. 절장편이 따로 있어요. 장례를 절약한다. 그래서 장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의도 한 겹으로 하고 세 겹으로 하지 말고 관도 얇은 관으로 해서 그 시신이 주검이 금방 그 부패하도록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매장을 안 하면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해칠 수 있으니까 매장은 하되 너무 깊이 묻으면 공기가 안 통해서 그 뭐예요 시신이 잘 부패되지 않고 또 너무 깊이 묻으면 자칫 수맥에 닿아서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면서 짐승이 해치지 않고 수맥에 닿지 않는 곳을 그 택해서 매장하자라는 게 묵가의 절장론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유교는 기본적으로 후상구상을 주장하잖아요. 후장구상, 두터운 장례와 구상, 오랜 상기. 이걸 뭐 능력이 되고 기득권들은 3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묵가는 매장하자마자 탈상하고 나서 곧바로 일상생활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동자 백성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대척점인데 이지라는 사람이 묵가의 겸해와 절장을 주장하면서도 자기 부모의 상을 후하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보기에는 반박하기 아주 좋은 자료 아니에요. 모순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지가 한 말이에요, 지금. 아니, 육아의 도에도
약보적절한 말이 있지 않냐. 마치 갓난아기 보호하듯이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사랑에는 차등이 없지만 뭐예요?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들어요? 사랑은 갓난에 보호하듯이 하라는 말은 자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 좀 후하게 장례 치른 게 뭐 겸해랑 어긋나냐. 이런 논쟁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지가 좀 확대 해석한 거죠. 본래 약보적절하는 말은 주공이요. 상황을 섭정할 때 제후를 그 봉지에 내보내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건 맹자도 여러 번 인용하는 내용인데 자네가 임지에 가서 정치를 할 때는 무조건 법이라든가 어떤 그 법 집행을 우선하지 말고 백성을 갓난아이 보호하듯이 해라.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 해초리를 든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서경에 나오는 용어인데 약보적자라는 같을 여자 쓸 경우도 있어요. 똑같죠? 마치 가난아이 보호하듯이 해라. 그런 의미로 쓰인 건데 이지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는 차등이 없지만 가까운 데 유친 베풀 때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맹자는 이 말을 인정 안 하죠. 목자의 가르침의 진정한 대변인일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이자는 차별이 없는 애무차등 목자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는 육아의 신념을 인용하면서까지 도교리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모에 대한 육아적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이 차별 없는 묵가적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순환적 방식을 취한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응답을 내놓는다.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레디스 2011 148 참조. 이자는 진실로 조카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이 모든 것을 낳아 하나의 근본을 가지도록 했는데 이자는 두 근본을 가졌다. 부이자 의신이 위인 지친 기형지자, 위약친 기인 지적자호, 차천지 생무략, 사지일본, 이이자, 이본고야. 맹자가 두 형태의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분명하다. 하나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 맹자의 반박에서 언급된 두 근본고는 무엇일까? 맹자가 생각하는 근본의 개념은 문헌에서 딱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자의 두 근본을 그럴듯하게 해석해보면 도덕적 수양을 위한 두 가지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교리적 가르침을 지키는 것인데 이는 이자만이 동의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맹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모에 대한 자연적 사랑이 도덕적 수양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묵자의 교리적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다. 이자의 논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리적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마음을 끌어온다. 이 논쟁은 선함이 인간 본성에 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맹자의 믿음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하며 또한 충분하다. 요구되는 것은 수양뿐. 그 근본적 선함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다. 맹자의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맹자는 도덕성의 수양을 통해서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부터 그게 곧바로 사회에 확산될 때 전혀 어떤 뭐 문제가 야기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묵가라든가 고자와 같은 계열은 뭐냐면
개인의 어떤 선한 양심 이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나 가족이라는 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 현상적으로 확인된 걸 우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사회적으로나 그 일반 대인 관계로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자도 또 다른 이론이 있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 겸해라는 말은 그 집단이라든가 우리가 집단을 유지할 때는 겸해가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때요? 아무래도 감정이 욱하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할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묵가의 교리에 완전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교리적 가르침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명자가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차별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회도 차별애로 이제 점차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묵과 같은 집단에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행동 지침은 좀 더 가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2000년 이후의 역사를 보면 묵과보다는 육아적인 차별의 지침이 오히려 이데올로기로서는 더 왕성하게 전개되고 수정 보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맹자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한없이 가네요. 예, 일단 끊고 상황을 봐서 좀 더